국가의 상호관세 합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 정규철 박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관세 얘기 좀 중심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풀어보죠. 네. 박사님, 우리 시간으로 지난달 31일이었어요.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됐는데 이거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살짝 제가 브리핑을 한번 해드리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당초 우리 한국에 예고했던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긴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 박사님, 이거 이번 협상 우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선방했다고 보세요? 다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요. 예. 지금 15%라는 관세가 그 자체로 상당히 큰 부분이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가 그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충분히 내리지 못한 그런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기도 하고 예. 또 우리를 보면 사실 우리가 정부가 새로 구성된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시간이 좀 촉박했던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 이런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하면 이 정도에서 한편 또 선방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이제 선방했다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선방을 하기까지 이 협상의 원동력은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워낙 중요한 이슈이고 우리 정부나 이런 외교력을 다 이렇게 집중하고 했던 측면이 있고요.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또 조선업 이쪽에서 협력을 좀 강조한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미국에서도 한국의 조선업이 필요했던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조선업 협력 투자 방안,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요거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살짝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조선업을 좀 잘 하고 있는 국가들이가 사실 한국하고 중국 이 정도이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이제 해군력을 이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조선업이 그렇게 잘 나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중국과 협력을 하기는 그렇고 나머지 사실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도 일종의 협상 도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셈입니다. 네. 네. 아니 근데 박사님,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게, 아니 대국인 미국이 왜 조선업에 약할까? 그거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예, 예.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보시면 이제 조선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전반이 미국이 좀 많이 약해지긴 했습니다. 예. 특히 미국은 조금 더 서비스업 이쪽에 사실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이 좀 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국제 협력 관계에서 보통 잘하는 분야에 좀 더 집중하고 못하는 분야는 이제 다른 국가에 의존하는 다시 말해 수입하는 그런 전략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유무역 질서 하에서 예. 그래서 미국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조선업은 좀 약해진 그런 측면도 있고요. 사실 이 좀 인력을 좀 많이 쓰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예. 좀 선진국으로 갈수록 좀 덜 하긴 합니다. 예전에 일본도 사실 조선업 강국이었는데요. 네. 한국, 중국 이런 좀 후발국에 좀 내어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조선업 자체가 약간 좀 3D 업종이어서 기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조선업이 사실 기술력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상당한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 기술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예.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이렇게 육체적인 그런 노동보다는 조금 더 이제 서비스업도 육체적이긴 하긴 합니다만 조금 더 고부가 같이 이런 고임금 이쪽에 좀 더 많이 하다 보니 예. 선진국에서는 조금 꺼려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막 임금도 거기가 더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거기서 하느니 그냥 한국이라든지 거기다가 그냥 그냥 외주처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유리하게
이게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뭐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면 박사님, 요 이제 아까 자동차 얘기하셨잖아요. 조금 아쉽다. 요거 관세를 좀 음. 낮추지 못한 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자동차 수출 이제 그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좀 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쉬운데 음. 요거 보니까 이 자동차 관세율 이게 원래는 15%로 뭐 경쟁국인 EU와 일본하고는 좀 맞춰졌지만 이것도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는 FTA를 맺어가지고 관세가 0이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맞습니다. 기존의 일본과 EU는 2.5%였고, 그럼 결과적으로 그 프리미엄이 좀 사라진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뭐 사실 뭐 2.5%가 이제 그동안 유리했던 점이 좀 뭐 없어진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가격 경쟁력에 좀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사실은 그런 거 다 없애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된 어, 셈이고요. 예.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FTA 우리는 지금 미국과 FTA 하면서 대부분 그 관세가 사실 없습니다. 음, 근데 이게 다 올라가게 됐고 근데 지금 보면 그 미국에서 뭐 FTA를 전혀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뭐 캐나다, 멕시코도 뭐 관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적어도 미국과의 그 무역에 있어서 뭐 적어도 트럼프 시기에는 뭐 우리가 FTA 이런 거에 뭐 그 어, 의존하거나 뭐 그런 상황은 더 이상 그런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근데 저희 박사님, 이 FTA를 그냥 이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파기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그런 전례가 없긴 하죠. 지금 어, 근데 워낙 그 트럼프가 좀 이례적이고 예. 그다음에 그 지금까지 뭐 관행 이런 것들을 뭐 존중하지 음, 않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아주 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실용적이고 그 다른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런 그 국제 그 질서를 좀 무시하는 뭐 그런 음. 거에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이 자동차 얘기 좀 더 해보면 그 실제로 우리나라 제품이 미국에서 잘 팔릴 이유 그게 가격 경쟁력이 가장 최우선시 됐던 걸로 봐야 될까요? 뭐 그 부분이 사실 좀 있긴 합니다. 이게 제일 그 예. 예 그 뭐 그 품목을 보더라도 좀 아주 고급차보다는 조금 가격이 음, 싼 차 위주로 우리가 좀 많이 그 진출해 왔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격 경쟁력 위주라고 말씀할 수는 음,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이 좀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예. 그러면은 이 관세가 높아지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텐데 그러면은 뭐 결국에는 자동차 기술 차별화 뭐 요게 뭐 관건이 되겠네요. 예, 지금 뭐 기업들도 이제 뭐 대응 방향을 생각할 것인데요. 음, 그 지금처럼 이제 가격 경쟁력 위주로는 이제 그 조금 많이 불리해졌고요. 뭐 15%가 뭐 상당히 큰 숫자이기 때문에 예. 또 한편으로는 여기 대응해서 사실 미국으로 많이 진출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현지에서 지금 생산하고 뭐 있긴 한데요. 그걸 좀 음. 더 늘린다든지 뭐 그런 방향으로 이제 좀 관세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아니 그러면 그 저 혹시 그 일각에서는 이 관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안 팔릴 테니 자동차 그 업체에서는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가격은 그대로 가고 대신에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하청 업체들에게 이 관세 부담을 전가하는 거 아니야? 요런 우려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요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예, 뭐 가능성은 다 있고요. 그러니까 예. 관세가 올라간 것이 뭐 어느 한 기업이나 한 소비자가 부담하지는 않을 것이고 음. 그것이 다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말씀하셨듯이 부품을 만드는 업체이고 일부는 이제 뭐 현대차, 또 일부는 음. 미국에서 수입업자들, 그다음에 뭐 소비자들한테도 이제 일부 그 관세 부담이 갈 것이고요. 예. 좀 더 골고루 뭐 퍼져나갈 것으로 어. 보입니다. 예.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거 요거 좀 제가 좀 풀이 좀 하고 싶은데요. 이게 관세 부담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나라 수출업자 당연히 있을 테고, 그리고 예. 미국의 수입업자, 예.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그럼 예. 요거 어떻게 관세가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누가 가장 큰 협상력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달린 것인데요. 만약에 어, 우리가 아주 아무도 만들 수 없는 아주 독보적인 뭐 제품을 만들고 있다면 그 예. 수요자인 그 미국 소비자들이 많이 부담할 것이고요. 아, 그게 아니고 그냥 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음, 제품이라면 우리가 뭐 가격을 우리가 마음껏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아마 생산자들이 많이 부담을 하게 될 것이고 뭐 품목별로 많이 다를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예. 관세 부담 주체가 이제 품목별로 달라지겠군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 많이 그 비율이 들지는. 음. 그리고 그 저기 그 박사님, 근데 이 대미 투자 관련해 가지고 앞서 우리 한국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대미 투자라는 게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 향후 트럼프 임기 끝내고 그리고 미국 정부가 바뀌면 이거 투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예.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까지 이제 미국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입장이 될 텐데 적어도 대미 투자는 예. 뭐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 것 같고요. 어. 관세는 말씀드렸듯이 미국 그 소비자한테도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뭐 앞으로 조정될 수도 있고 뭐 그냥 갈 수도 있는데요. 뭐 투자 이런 쪽은 뭐 미국에 뭐 전적으로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음. 뭐 그 부분은 뭐 계속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투자 그 합의 금액 같은 건 합의가 됐는데 예. 제가 보기엔 아주 구체적인 상황까지 합의된 것 같지는 아, 않거든요. 그래요? 어. 예, 그래서 뭐 앞으로 이것을 이제 뭐 수익을 뭐 어떻게 나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음. 뭐 어디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하는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투자한 것이 얼마나 수익성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가 사실 관건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뭐 지금 뭐 협상이 끝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 어쩌면 지금부터 그 아주 세부 사항을 협상하는 게 뭐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박사님, 근데 일본 경우와 좀 비교를 하면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는 5,500억 달러로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뭐 구체적으로 어디에 돈이 쓰일지가 협의가 안 된 반면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윤곽이 나와 있지 않았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3,500억 달러 중에서 1,500달러는 그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마스가 프로젝트, 네. 그 조선 관련해서 그리고 네. 나머지 2천억 달러는 뭐 반도체나 원전, 뭐 2차 네. 전지, 바이오 이렇게 좀 구체화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불리한 거 아니야? 요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요거 그렇지가 않은가요? 뭐 그 정도로는 사실 뭐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음. 그 투자를 어디 그러니까 반도체를 한다 하더라도 뭐 어디 어떤 방식으로 한다든지 아. 그다음에 뭐 그것이 이제 한국이 얼마나 유리하게 가는지 예. 그거에 따라 다를 것이고요. 뭐 지금 뭐 이게 실제 투자하시는 뭐 분들 보더라도 뭐 바이오에 투자한다 뭐 이렇게만 가지고서는 이제 그게 얼마나 수익성이 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뭐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야 될 것이고 또 그 음. 수익 분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좀 말이 다르긴 한데요. 예. 뭐 미국에서는 뭐 수익 90%를 뭐 가져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 뭐 그런 부분 특히 뭐 수익을 나누는 부분이 사실 예예.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아, 네. 그럼 요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협상이 끝이 아니라는 게 이제 앞으로 계속 이거 관련해서 협상이 계속 이루어지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저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 2주 안에 한미 정상회담 열자고 제안을 했잖아요. 네. 뭐 8월 말쯤이 될 것 같긴 한데 뭐 우리나라 그 어떤 타임 스케줄상 네. 그러면 이 한미 정상이 만나가지고 요 관세율이 바뀔 가능성 요것도 좀 있을까요? 예, 뭐 그 지금 그 기존에 이제 어떤 협정도 사실 그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수 없고요. 예. 말씀드렸듯이 FTA도 뭐 바뀌는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뭐 불리한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서 어. 좀 더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특히 뭐 정상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음. 뭐 그런 쪽에서는 이제 그 뭐 다양한 협상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럼 요 관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좀 여쭤보면요. 그 이 쌀고 소고기 시장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부는 추가적인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한 반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해 시장의 완전 개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밝혔고 또 어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서로의 국익을 위해 조금 다른 주장이지만 용인하는 상태가 아닌가 싶다. 이게 말인지 뭔지 모르는 말을 했거든요. 이거 좀 양측 입장이 이렇게 다 좀 다르고 좀 딱 부러진 설명이 없는데 좀 뭐 어떻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말씀하셨듯이 그 협상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뭐 양쪽 말이 달라서 예. 그 어느 쪽이 그 맞는지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점이 사실 그 각국 정부는 또 명분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뭔가 이렇게 많이 투자도 하고 이런 그 끝으로는 이제 명분을 줬지만 사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실리를 추구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그 아주 세부적인 상황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좀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명분을 가지고 하고 우리는 좀 실리를 가져가는 뭐 그런 방향으로도 그 여지가 있다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네, 박사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